동지들 가짜뉴스를 헬로보네 헬마웠습니다. 오늘은 가짜뉴스계의 작은 외삼촌 강용석 아저씨, 그 아저씨가 뭐 소장인지 대장인지로 있다는 그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 대체 뭘 연구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요즘은 주로 연예계 가십, 그것도 루머 위주로 연구하시는 것 같더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뭐를? 가세현이 가짜뉴스 쇠가 빠지게 나누는 연구소라고. 연예계 소식이야 뭐 우리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뭐 그딴 거는 관심도 없고, 하여간 계속 그쪽으로 요즘 어그로를 끄셔가지고 저희 쪽으로도 제보가 엄청 들어왔어요. 두부야. 진정해. 여러분, 이게 저희가 이제 상도동 스튜디오라고 오늘 오픈을 했는데요, 그래봐야 하시비 집입니다. 야, 그래서 저도 한번 봤는데 이거는 뭐 내용이 너무 저열해가지고 요즘은 증권 가짜라시로도 저런 건 잘 안 올라와. 그딴 걸 무슨 특종이니 뭐니 하면서 털고 있더라고. 인터넷에서는 아님 말고 3인방으로 불리려고. 가짜뉴스 쇠가 빠지게 나르는 아님 말고 3인방. 근데 사실 저런 식으로 가는 게 보통은 다음 스텝을 위한 어그로 끌기용이죠 저게. 저러다가 다음에는 무슨 정치인 누구, 정권의 누구, 이런 식으로 스캔들이랍시고 그냥 막 던질 수가 있어요 저게. 그러면 보는 사람들은 쟤들 원래 해오던 가락이 있으니까 이거 뭔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착각을 하게 만든 거, 그게 목적일 수도 있다. 여간 그래서 저희가 팀플을 받았으니까 조직은 해야 되겠는데, 무슨 연예계 가십을 가지고 가짜뉴스라고 조직은 좀 그렇고. 이거 모르잖아요 연예인까지. 정보가 없잖아요. 뭐 알아야 뭐 하지 뭐 그걸. 그래서 제가 다른 걸 한번 찾아봤습니다. 왜냐면 이런 찌라시들은 말이죠, 거짓으로 세워 올린 권위, 그 권위 자체를 뭉개줘야 되거든. 자, 저 채널의 그 많은 영상들 중에서 저치들이 사기쳐가지고 코인 털어먹는 제일 악질적이고 가장 사회적 해악이 큰 거, 그걸 제가 갖고 왔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지금 대한민국 정치에서 가장 큰 한은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한이에요. 정말 박근혜 대통령의 그 한을 풀어주는 게 네. 우파의 가장 강력한 자산입니다. 그럼요. 박근혜 대통령이 네. 지금 억울하게 감옥에 있는 그 한을 풀자는 것보다 더 확실한 그 자산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로 저렇게 생각하면 지들이 창당을 하면 될까? 창당하면 뭐 여당 되겠네. 소장님이 피선거권이 없으셔. 자, 여러분, 진짜로 저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렇게 2020년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 시점에 제가 저 가세현이라는 방송을 보고 제일 황당했던 게 저겁니다. 저 아저씨들은 겉으로 봤을 때는 멀쩡해 보이는 아저씨들이, 게다가 자기들끼리는 뭐 소위 자기 학벌이 어떻느니 뭐 전 직장이 어땠느니 이런 아저씨들이거든. 근데 저렇게 모여 앉아가지고 박근혜가 가짜 탄핵을 당했다, 이런 거짓 선동을 하고 앉았어요. 근데 저런 소리를 1시간 반 동안 떠듭니다 자기들끼리. 그나마 여러분 영상을 보시면 보실 필요는 없어. 제가 봤으니까 굳이 또 보실 필요 없어요. 그나마 박근혜 탄핵 갖고 하는 얘기는 막 그렇게 쌍스러운 건 좀 덜해요 그나마. 근데 다른 소리 하는 부분 있죠? 아우 진짜 쌍스러워서 볼 수가 없어. 건질 게 정말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내가 진짜 시간 아까워서 죽는 줄 알았어 저거를. 그래도 성재준은 한마디라도 건질 게 있는데 팩트가 있으니까. 무슨 팩트? 반갑습니다. 성재준입니다. 나 방심했다. 간만에 촬영장 와가지고 내가 방심했어. 저 아저씨들이 또 타이틀은 다 멀쩡하잖아요. 변호사 출신, 지상파 기자 출신, 심지어 박근혜 청와대 출신. 청와대 출신이라기보다는 범죄 피의자 출신이라고 되죠. 되게 위험한 소리 하네 또. 이분들 중에 두 분이 성추문 관련해가지고 여기 윤청정 아저씨를 오랜만에 듣는데 아예 설명하지 말자. 설명하면 좀 너무 그래. 왜 내 입에 그립을 쥐고 그러는 거야? 진짜 너무 말을 하고 싶은데, 근데 저렇게 그냥 모여 앉아가지고 아무 말 대잔치를 하고 있어요. 아무런 근거도 없고 죄다 틀린 얘기야. 헬기예요? 자, 방금 앞에서 보여드린 건 그냥 맛배기예요, 맛배기.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구체적으로 뭐라고 썰을 하는지 한번 같이 보실까요? 과연 이게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이 성립이 가능한 탄핵이냐? 말도 안 되죠. 뭐 법리적을 떠나서 어떻게 언론이 만들어낸 그 엄청난 거짓말 뉴스, 그 가짜 뉴스를 갖고 세월호 7시간, 그 다음에 최순실과의 관계 전부 다 거짓말이 밝혀진 거 아니에요? 네네. 무슨 뭐 뇌물을 뭐 300억을 뭐 갖다 놨다 뭐 했다, 단돈 1원도 없는 거 아니에요? 네네. 아니, 기자라는 게 뭘 앉아가지고 내내 거리고 앉았어. 다 틀렸는데. 법리적인 건 떠나서라는 말이 붙었어. 법리적인 걸 떠나면 어떡해? 아니, 탄핵 심판하고 대법원 재판을 얘기를 하는데 법리적인 걸 떠나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야? 지금 저 아저씨가 얘기한 거 다 틀렸죠? 논리적이고 이론적이고 법리적으로 다 틀렸어. 세월호 7시간 관련된 건이 거짓말이다? 세월호 참사가 벌어져서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던 그 시각, 대통령 박근혜가 아무것도 안 했다. 대체 어디서 뭐하고 자빠졌었는지 알 수가 없다. 이거 다 밝혀진 사실이에요. 국회 청문회, 특검 수사, 헌재 탄핵 심판, 여기서 다 확인이 된 거라고. 자, 헌재 결정문입니다. 아저씨들,
니들 눈구멍이 있으면 똑바로 좀 봐봐. 중대본을 방문하기 전까지 총 12회의 서면 보고와 3회의 유선 보고를 받아 검토하였고 5회의 유선 지시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다음에서 보듯이 그중 대부분은 그러한 지시나 검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은 통화가 실제로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현장에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관한 인식이 없고 어느 해법을 강구할지에 관하여 어떠한 고민도 담겨있지 않다. 피청구인의 행적을 볼 때 피청구인이 위기에 처한 수많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심도 있는 대응이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거 보세요. 사실 이 결정문을 진짜 제대로 보고 있으면 참담합니다. 거짓말은 말이죠. 그 당시에 청와대에 있던 것들, 거기 들어앉아서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던 것들, 그것들이 했던 모든 변명들이 다 거짓말이지. 이게 왜 이렇게 기시감이 느껴지지? 우리 채널에서 한번 했었던 것 같아. 그거는 네가 국회 청문회 당시에 청문위원 의원실에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난 그때 있긴 있었는데 뭐 실제로 뭐 한 건 없고 이거 그것 때 반일동족주의 때 내가 이 말을 했었던 것 같은데. 자, 이 사건과 관련된 검찰 수사 결과 이미 다 보도가 된 내용이죠. 늑장 대응하고 대통령이 어디서 뭐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놓고 그거 감추려고 보고시간 조작하고 허위로 공문서 만들고 심지어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까지 불법으로 조작하고 무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위증하고 야 이런 거 뭐? 누가 거짓말을 해? 자 그 다음 최순실과의 관계 이거 거짓말로 밝혀졌다? 어디에? 어떻게? 뭘 헛소리야! 헌재 결정문에 박근혜가 국정을 임의로 최순실한테 위임했다. 이게 다 낱낱이 드러나 있어요. 그리고 대법원에서 뭐라 그랬어? 둘이 말이야 공동정범, 즉 공범이야. 공범이라는 걸 대법원에서 이미 땅땅 못을 박았다고. 자, 탄핵 결정문 한번 보시죠. 뭐라고 돼 있습니까? 최성원, 즉 최순실한테 국정과 관련된 국가기밀문서도 유출을 지시했다. 최순실의 추천에 따라서 공직자들을 인선했다. 최순실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했다. 최순실이 운영하는 회사에 이익이 돌아가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롯데그룹한테 최순실의 이권과 관련 있는 체육시설 지원을 요구했다. 현대차에도 납품 계약 요구했다. KT에는 인사채용 요구했다. 아니 그걸 떠나서 육성 녹음 파일이 공개가 됐잖아. 뭔 녹음 파일? 대통령님 이거 낫또 좀 드세요. 낫또 드세요. 네? 낫또. 이거 초콜릿가 맛이 변했나? 나는 그 경제부흥에서 가장 중요한 국정의 키를 정보통신과 과학기술 IT 그거가 핵심이에요. 그게 핵심이다. 그걸 넣은 경제부흥. 근데 그거야. 최순실이 대통령 취임사를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는 거예요. 아, 그거 좀 똑바로 받아 적으세요. 이 지랄 하는 거 아냐고. 아, 진짜 웃기고도 자빠졌다 정말. 타조니 타조? 네 대가리만 모래 속에다 쳐박으면 딴 사람들한테도 그게 안 보이는 것 같아? 아저씨들, 방송이라는 걸 하려면 최소한 헌재 결정문이라도 좀 읽어보세요. 아, 혹시 법리 문서라서 조금 어려워? 그럼 제가 다른 거를 하나 추천을 해드릴게요. 그래도 명색이 변호사인데 이런 말을. 요 책, 탄핵 헌법으로 체크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니 네가 쓴 거 아니야. 내가 쓴 거야. 동지분들이 예쁘다 해주니까 이제 뭐 온갖 걸 다 갖고 나오기 시작해. 그렇지.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팩트체크 시절에 공저했던 책인데요. 그 당시의 쟁점들이랑 법리적인 결론들까지 아주 상세하게 잘 적어놨습니다. 용석이 형, 조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추천드립니다. 기왕이면 가세연에서 홍보도 좀 해주세요. 예. 다음 뭐? 뇌물? 이런 한 장 없어? 그거 지금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다 밝혀진 거 아니야. 왜? 한번 더 들려줘? 먼저 최서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는지에 관하여는 조금 전 피고인 최서원 사건에서 살펴보았듯이 공동정범이 성립하고 뇌물의 기소기나 성질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뇌물의 공동정범입니다. 공범이야. 그래서 박근혜, 최순실 사이좋게 25년, 20년. 근데 대법원에서 뭐라고 했죠? 야, 공무원 뇌물죄는 엄하게 다스려야 돼. 다른 죄랑 합쳐가지고 하면 안 돼. 그러니까 2심부터 다시 해와. 라고 돌려보냈죠? 그게 무슨 뜻입니까? 형이 더 무거워진다는 얘기지. 지금까지 국정농단 사건에서만 인정된 뇌물 액수가 86억! 이거 뭐 국정원 뇌물 사건이 내용 따로 있어요, 이거는. 근데 윤창정 아저씨, 뭐 이런 한 장은 안 받아? 자, 거짓말로 밝혀진 거 있긴 하죠. 우리 민주시민들은 별로 관심 없었던 건데 아저씨 같은 사람들, 가십과 루머를 좋아하는 니네들이랑 일본의 그 저질식문 상케이 같은 애들, 그런 애들이 좋아하는 거, 호텔에서 무슨 애인이랑 미래를 가졌다, 그 시간에 성형시술 받고 약에 취해 있었다, 청와대 안에서 뭔 구판을 벌이고 있었다, 이런 거 말하는 거죠, 아저씨? 아니, 그런 얘기가 헌법재판관들한테서 나왔습니까? 뭐 JTBC에서 무슨 구판 가지고 얘기했습니까? 야, 심지어 조선일보도 그런 얘기는 안 했어. 했나? 이거는 무슨 뭐 탄핵 심판정이나 대법원에서 다뤄진 게 아니에요. 예. 자, 탄핵 관련된 얘기는 가세현 채널의 단골 소재인데요. 이번에는 현직 국회의원까지 모셔다가 헛소리 파티를 벌입니다. 한번 보시죠.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그리고 그때 분명히 탄핵에 찬성하는 표를 던졌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엄청난 이제 그 배신감을 느끼죠. 이 민주당에 대해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거 뭔가 이렇게 어리석게도 완전히 분위기에 그냥 휩쓸려가지고 그렇게 간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솔직히 들죠. 이 헌법 수호 의지가 약하다. 그러면서 탄핵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헌법 수호 의지가 약한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대통령. 그러니까 자기가 탄핵 탄성을 던진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했는데
자기가 그랬다는 건지 누가 그랬다는 건지 아니 무슨 분위기에 휩쓸려요. 분위기에 휩쓸려가는 게 국회의원이야? 분위기에 휩쓸려가는 거는 유튜버죠. 인기 유튜버들이시고 이현주 의원님 여기서 발언한 거를 송재준이 읽어도 아무런 위화감이 없습니다. 아 이현주 의원님 그때 뭘 가지고 탄핵을 해가지고 그때 찬성표를 던지셨는지 까먹으신 모양인데 오늘 제가 상세히 알려드릴게요. 우리 두 분 변호사님. 그러니까 저기 앉아있는 두 사람이 다 변호사야. 자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가짜뉴스 유튜버들은 저분들도 가짜뉴스 유튜버들이니까 뭘 말하느냐보다 뭘 말하지 않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 그 말이 결정문에 들어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게 왜 들어갔느냐 그게 왜 탄핵의 이유가 됐느냐 그거는 얘기 안 하죠. 그게 사실 중요한 얘기인데 간단히 말하면 박근혜는 다 어겼습니다. 대통령이 해야 되는 거의 모든 헌법적 의무를 방기하신 분이에요. 여러분도 지금 탄핵이 거의 뭐 3년 가까이 지났으니까 약간 가물가물하실 수가 있어요. 아 그때 뭐 뭔가 박근혜가 뭔가 잘못했다고 했던 게 있는 것 같은데 그거 혹시 어떻게 됐지? 라고 생각하시는 거 있죠? 어떤 항목들은 좀 아리까리 하시잖아요. 그거 그냥 박근혜가 잘못했던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충 다 잘못했어요. 대충 다 어겼어 라고 생각하셔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확률 80% 이상. 자 다시 저 양반들은 전혀 관심이 없는 헌법재판소 결정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최순실에게 공무상 비밀이 포함된 국정에 관한 문건을 전달했고 공직자가 아닌 최순실의 의견을 비밀리에 국정 운영에 반영하였다. 대통령으로 취임할 때부터 3년 이상 지속되었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 용도로 남용하였다. 최순실의 사익 추구를 도와준 것으로서 적극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 대의민주주의의 원리와 법치주의의 정신을 훼손한 행위로서 대통령으로서의 공익실현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다. 자 여기가 결론부입니다. 여기까지가 구체적인 박근혜의 범죄 사실 최순실과 함께 저지른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입니다. 당연히 위헌이고요. 위헌적 대통령은 파면이죠. 자 그런데 바로 그 뒤에 두 번째 단락에 헌법 수호 의지라는 그 문제의 표현이 나옵니다. 자신은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에 대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대신 국민을 상대로 진실성 없는 사과를 하고 국민에게 한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이 사건 소추 사유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의 이러한 언행을 보면 피청구인의 헌법 수호 의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발각이 되고 난 후에 그런 뒤에도 계속 국민들을 속인 거야. 국민들한테 거짓 사과를 하고 수사받겠다고 약속해놓고 어기고 탄핵 심판에도 그냥 대충대충 임하고 이런 꼬라지를 보면 아 쟤는 그냥 헌법 수호 의지가 없는 거구나 라는 얘기예요. 굳이 따지자면 이거는 추가적인 사유죠. 딱 이거 하나 때문에 탄핵을 당했다? 어디서 약을 파세요. 이거는 일반적인 재판에서는 판사들이 자범에 대해서는 반성을 안 한다.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도 거짓말만 반복했다. 그렇지. 뭐 이렇게 쓰는 거랑 똑같은 얘기인데 근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반성을 안 했다고 처벌을 하는 그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렇지. 이기는 거지. 아니 반성을 안 했다고 처벌을 한 게 아니에요. 일단 파면 사유가 있고 플러스로 헌법 수호 의지도 없다는 거. 여러분 이게 문제가 이겁니다. 벌써 탄핵당한 지 한 3년 가까이 되니까 사람 기억이라는 게 사실 가물가물하잖아요. 그 빈틈을 얘들은 사기로 채워넣는 겁니다. 아니 그냥 인터넷에서 얼마든지 쉽게 찾을 수 있는 탄핵 결정문을 읽어보기만 해도 알 수가 있는 건데 기억에서 조각이 몇 개 빠진 거를 다 거짓말로 채워넣는 거야. 그것도 선량하게 해준 거라고 봐요. 그러면. 기억에서 빠진 조각이 아니라 듣고 싶은 말을 그냥 해주는 거야. 그렇지. 그 박근혜 탄핵은 가짜 탄핵이다 라고 믿고 싶은 분들한테 이렇게 숟가락으로 죽을 떠가지고 이렇게 먹여주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5만원입니다. 자 그러니까 트릭을 가지고 전체 현상을 왜곡하는 거예요 이것들은. 아니 사람들이 다 바쁘고 정신이 없으니까 꼼꼼하게 사안을 챙겨보지 않는다는 거. 그 빈틈을 치고 들어오는 거지 아저씨들. 하지만 나는 봅니다. 나는 이거 가지고 책을 썼던 사람이란 말이야. 속지 않아요. 근데 우리 이현주 의원님 보시면 헌법 수호 의지가 약해서 탄핵당했다고 약을 팔다가 그 얘기는 자세하게 안 하셔. 갑자기 문재인 욕하기로 톤을 싹 바꿔버리시죠. 처음부터 그게 목적이었으니까. 그리고 왜 탄핵했냐는 말에 할 말이 없어요. 그렇지. 그러면 차라리 원래 목적으로 돌아가자. 문재인 욕을 하자. 자, 이 프리들은 이거예요. 다른 얘기는 필요 없어. 그냥 문재인 욕만 하면 되는 거야. 근거고 뭐고 그냥 자세한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마지막에 그냥 문재인 욕으로 연결만 되는데 이게 뭐냐고 도대체. 지금 저 자리에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 했던 사람은 둘이 앉아있는데 법리적으로 탄핵 얘기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변호사라서 안 하는 거야. 그래? 변호사니까 그 헌재 판결문이나 대법원 판결문에 들어간 내용을 자기가 부정하는 걸 썰을 풀어버리면 그 누가 가지고 막 걸면은 그렇지. 곤란해질 수 있잖아. 그러니까 아예 상관이 없는 얘기를 그냥 수상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 유튜버라서 안 하는 거야. 꼬리를 타야 되는데 그렇지. 법으로 어떻게? 그렇지. 변호사로서가 아니라 유튜버로서 판단하시는 거구나 이제. 자 어차피 박근혜 탄핵 갖고 사기를 칠 거면 절대 유튜버들이 빼먹으면 안 되는 거 있죠. 바로 그 얘기가 어김없이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지금 싸울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태블릿 PC. 그렇죠. 그게 지금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거든요. 태블릿 PC가. 근데 지금 태블릿 PC가 뭐 여러분들 다 뭐 아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부터 뒤집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부터 뒤집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우리 아까 한가람이 얘기를 했는데 구체적인 얘기를 하나도 안해. 태블릿 PC 그거 저기 그거 아시죠? 뭐 이게 뭐 그게 아니고 뭐 이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뭔데 그러면 뭐 얘기를 해. 왜 얘기를 안 하냐고. 왜냐면 지가 노래를 안 부르고 다 떼창만 유도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태블릿 PC say yeah 이런 거예요. say yeah 하면 광화문에서는 예예예 하면서 해주니까 I say 방, you say 그래. 자기 입으로 말하면 변호사법에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 태블릿 PC 지금 중요한 증거도 아니잖아 이제. 이미 다 들어왔는데 뭐 증거가 한두 개야? 그놈의 태블릿 PC. 아니 그거 이미 법원에서 기밀 누설의 유력한 증거가 된다는 거 인정을 했어요. 최순실이 그거 가지고 기밀 문서 고쳤다는 거 다 인정했어. 그거 취득해서 제출한 경위 공익에 부합한다고 다 인정이 됐는데 이걸 뭘 더 어떻게 내가 설명을 해. 아니 아까도 말했지만 육성 녹음 파일이 떴잖아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거 많잖아요. 거기 가서 좀 따져. 태블릿 PC 좀 그만 놔줘. 그 아이가 무슨 잘못을 그렇게 크게 했다고 그렇게 이때까지 그냥 붙잡고 앉았어. 아니 그리고 강영석 아저씨 무슨 태블릿 PC가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려면 반대 증명을 하셔야지. 자 이런 식으로 자꾸 태블릿 PC를 걸고 넘어지는 거? 이거 제가 몹쓸 비유로 하자면 이런 거예요. 그 이석기 일파의 그 허술한 음모가 드러날 때 그 핵심 증거였던 게 녹취록이 있죠. 그거 부정하는 거랑 똑같아요. 국정원이 홍진당 사태 당시에 그 녹취록을 깠잖아요. 이거 읽어보면 그 사람들이 무슨 해괴한 그 혁명 모의한 거 그거 다 나와. 진짜 웃겨. 아니 뭐 사실 그걸 가지고 이게 무슨 범죄 행위의 예비 음모니 뭐 국가 전복의 예비 음모니 해가지고 홍진당을 진짜로 이걸 가지고 해산을 시켜야 되느냐. 헌재에서 결정을 하는 거 가지고 제가 뭐 옳다 그르다 할 수는 없지만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논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이석기 지지자들은 뭐라고 하느냐. 그 녹취록을 깐 사람이 배신자다. 국정원 뿌락지다. 국정원 돈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집요하게 뭘 찾느냐면 그 녹취록에 있는 오타를 찾습니다. 아니 물론 오타 있지. 그 문서가 엄청 기니까 수백 개씩 나와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오타가 있으니까 이거 국정원 조작이다. 그냥 다 가짜래. 이게 슬픈 거예요. 국정원에서 용공 조작을 실제로 많이 했으니까 이렇게 그냥 반사적으로 말을 하는 거지만. 그렇지. 그렇지 뭐. 근데 네 말 들으면은 JTBC가 아니야? 하지만 어쨌든 비비탄 가지고 뭔가 쓸데없는 짓을 하려고 했던 건 사실이다. 그건 사실이다. 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이게 뭐냐면 사건이 밝혀졌는데 그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사건이 밝혀진 원인을 가지고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실체적 진실이 다 드러나는 상황에서는 그 사건이 드러나게 된 계기 자체는 핵심적인 게 아니거든. 아니 헌재의 결정 내용을 보거나 국정농단 재판 내용을 보면 이미 실체가 A부터 Z까지 다 드러났어. 근데 갑자기 돌아다니던 루머들을 갖고 옵니다. 언론에서 했던 문제제기들 이런 걸 가지고 와가지고 재판이랑 아무 상관없는 내용들을 끌어다가 다 반박했다 이거예요. 그런 루머들이 입증이 안 됐으니까 박근혜는 무죄다. 아니 뭘 엉뚱한 소리야. 말하자면 이게 이런 거거든. 돈을 훔치는 장면이 CCTV에 찍혔어. 근데 갑자기 그 CCTV 잘 보면 중국제야 저거. 이거는 중국의 음모야. 다 조작이야 이거. 아니 어쩌라고. 연인 사이에 이런 게 많이 일어나죠. 바람을 폈는데 카카오톡을 뒤졌어. 바람 핀 걸 걸렸어. 어쨌든 자기가 잘못한 게 있잖아. 너는 왜 남의 카카오톡을 보고 그러니? 아니 바람을 피지 말았어야지. 자, 발각된 사건 자체가 아니고 누구 때문에 발각됐느냐, 뭐 때문에 발각됐느냐 이거에 집착하는 거. 이거는 사실 유화적인 거야. 야, 실체를 밝혀낸 그 계기를 오염시키면은 없었던 일이 되니? 근데 문제는 태극기 코인을 노리는 저 심보죠. 저 사람들이 저걸 몰라서 저러는 게 아니에요. 이 장면을 보시면 제가 하는 얘기가 무슨 의미인지를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또 눈물이 글썽글썽하네. 근데 오늘 우리 강용석 변호사가 진짜 어마어마한 얘기했습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얘기. 왜 울고 그래? 갑자기 눈물이 나네. 저기 그거 진짜 저 크리넥스 좀 갑자기 또 마음이 강소장님이 요새 마음이 약해졌어. 참. 그 이제 그러니까요. 내가 내 솔직히 오늘 뭐 다 울어. 왜? 너무 너무 마음을 짓밟아놨구나. 뭐 다 우는 날이야 오늘. 나 눈물 나. 크리넥스는 좋은 거 쓰시네 보니까. 아니 왜 우는 거야 도대체. 왜 울어요?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했어요. 근데 다음 장면을 보시면 왜 우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야, 이 시뻘개진 채팅창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빵빵 터집니다. 빵빵 터져. 야, 슈퍼챗이 5만원 막 50불 막 30불 저것 때문에 저러는 거예요. 눈물의 코인털이 눈물의 슈퍼챗. 진짜로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인 거야. 가세현이라는 채널은 철저하게 욕망에 복무하는 채널인 거죠. 얘들은 사실상 정치적 목적 같은 것도 없어 이제. 아니 있을 거야. 뭐야? 홍선 국면에 들어가면은 이거
해명을 한번 묻히기만 하잖아? 그러면 그 해명은 되게 오래 걸려. 아 그렇지. 내가 그래서 아이템으로 들고 왔다. 그거구만. 자, 요렇게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네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런 걸 감자탕집 토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 어르신들 몇몇 분이 모이셔가지고 소주 한잔 까면서 하는 말씀, 그거랑 사실 질적으로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근데 얘들은 저렇게 스튜디오를 차려놓고 이런 짓을 끊임없이 해요. 자세한 내용은 이번 주에 라이브 방송에서 조금 더 심도 있게 한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태극기 코인 앞에 영혼까지 팔아버린 불쌍한 종자들 가로세로 연구소를 털어봤고요. 아, 이번에 해보니까 이 양반들은 좀 자주 만나봐야 될 것 같아 앞으로. 오늘은 여기까지. 구독은 동지, 제보는 템폴, 멤버십은 동료. 헬 예!